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 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화 작가이며 구연가인 이기원 선생님을 모시고 신화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가을엔 모두 시인이 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혹 좋은 시 쓴 거 있으면 한 편 낭송해 주시죠. 네. 네. 네,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을 서정 이규원. 노을빛 물드는 나뭇잎들은 고향 찾아갈 길에 가슴 설레고 땀 흘리며 살아온 님의 가슴엔 들꽃향 작은 열매 가득하여라. 빛고운 마음 모여 가난한 삶의 곡간 서로 채우며 따뜻한 사랑 끝없이 나누고픈 계절이여. 네, 누구나 시인이 된다는 가을에 꼭 어울리는 시인데요. 가을은 참 아름다운 계절이지요. 네. 네. 예, 특히 가을 하늘은 참으로 투명하고 맑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하늘나라 환웅이 이 가을에 땅으로 내려와서 옥녀와 혼인하여 당군을 낳고 고조선을 세우셨잖아요. 네. 네. 그랬죠. 예. 아, 개천절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군요. 네. 그럼 오늘 어떤 신화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요. 네.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스리는 꽃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큰 그림을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꽃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화성 평생학습관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들려주세요. 네. 네. 자, 아름답죠, 그림이? 네, 그러네요. 네, 꽃매 이야기. 옛날 아주 작고 나지막한 산 밑에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간 어부가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 고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죠.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할 텐데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예, 바다로 가야 되겠죠. 어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욕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부가 어떤 고기들을 잡았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네? 그러게요. 가자미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오징어도 잡고, 네. 네, 또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멋있는 문어도 잡았대요. 네. 그리고 아주 맛있는 또 이런 넙치도 잡고 많이 잡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먹었던 이건 뭐예요? 꽁치죠. 네, 꽁치도 잡았대요. 네. 자,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처녀를 발견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부. 어부는 얼른 그 처녀를 구해주었어요. 이 처녀는 세상의 온갖 꽃을 다스리는 하늘의 선녀였는데 바닷가 벼랑 끝에 시든 꽃나무를 살리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아우, 제가 어부님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 선녀를 보고 이 어부는 한눈에 반했어요. 얼씨구나 싶었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부는 얼른 벼랑 끝에 피어있던 꽃나무 있죠? 그 빨간 꽃나무를 찾아가서 빨간 꽃을 따왔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 우선 이 빨간 꽃을 아름다운 분의 머리에 꽂아드리겠습니다. 저와 혼인을 해주세요. 저의 소원입니다.
선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오래 있으면 세상의 꽃들이 시들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반드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부는 예쁜 색시를 얻게 되어서 너무나 꿈만 같았어요. 선녀와 어부는 서로 유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죠. 어부의 아내가 꽃을 이렇게 다스리는 선녀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사는 오두막집에는요, 아주 아름다운 신비롭고 예쁜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나비들이 날아오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꽃향기 속에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서 어느새 1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선녀를 쏙 빼닮은 예쁜 딸도 태어났죠. 네. 네. 자, 보세요. 얼마나 예쁜 딸인지 몰라요. 그런데 선녀가 말했어요. 세상의 꽃들이 모두 죽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부님, 부디 건강하시고 우리 딸을 잘 키워주세요. 선녀와 어부는 서로 바라보며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어요. 꽃이 없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니 안 갈 수도 없었죠. 선녀는 어부와 딸을 남긴 채 멀고 먼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잘 가시오. 잘 가. 언젠가는 다시 만납시다. 딸을 안고 어부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 어부는 딸의 이름을 화심이라고 지었어요. 화심. 화심 뜻이 뭘까요? 꽃 같은 마음? 그렇죠. 네. 꽃 같은 마음을 가진 예쁜 아이다. 이렇게 해서 화심이라고 지었어요. 네. 네, 딸을 금이야 오기야 고이고이 길렀죠. 화심이는 이렇게 아주 예쁜 처녀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예, 벌써 혼인할 나이가 됐어요. 아이고, 어쩌면 저리도 예쁠까. 아이고, 그래요. 어쩌면 저리 고울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화심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꽃처럼 어여쁜 화심이와 혼인을 하고 싶어서 총각들이 줄을 섰어요. 저렇게 어여쁜 여자에게 장가를 들면 오죽 좋을까? 그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렸어요. 시름 앓게 되었죠. 내가 시집을 가버리면 병든 아버지는 누가 모시나, 누가 돌보지? 예, 그래서 화심이는요, 모든 총각들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면서 살았어요. 화심이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가 참 고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왔어요. 선생님, 사또 하면 어때요? 마음씨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씨가 좀 무섭고 우락부락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네. 마음씨가 좀 고약할 것 같죠? 네. 네. 자, 새로 부임한 이 사또가 화심이의 소문을 듣게 됐어요. 이 거울의 화심이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지. 사또는 화심이가 얼른 보고 싶었어요. 여봐라. 그 화심이를 당장 데려오너라. 화심이는 어쩔 수 없이 병든 아버지를 두고 관하로 끌려갔어요. 내 이름이 뭐냐? 화심이옵니다. 넌 목소리도 아주 예쁘구나. 욕심 많은 사또는 아리따운 화심이를 곁에 두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시중을 들라고 말을 했죠. 네, 하지만 화심이는 사또의 명령에 어때요? 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사또,
사또, 저는 사또의 명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드신 아버지를 모셔야 하니 저를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화심이의 단호한 말에 사또의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푸르락해졌어요. 사또는 감히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화심이가 괘씸했어요. 여봐라, 저 못된 화심이를 당장 죽여버려라. 아, 글쎄, 이렇게 못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예, 망나니가 칼을 들고 명령에 복종하며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빗무리가 나타나서 화심이를 에워싸고 하늘로 데려갔어요. 아버지! 애타게 부르는 화심이의 소리가 하늘에 가득 올랐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화심이가 사라진 하늘에서는 빨간 꽃들이 비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꽃잎들이 마치 비가 쏟아지듯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꽃은 어부가 선녀에게 청혼할 때 선녀의 머리에 꽂아 주었던 바로 그 꽃이었어요. 예, 한없이 한없이 꽃잎들이 비처럼 쏟아졌죠.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목을 놓고 울었어요. 화심아, 내 딸아. 아버지는 흩어진 꽃들을 다 모았어요. 하늘을 쳐다보며 딸을 그리워하면서 딸과 함께 살던 오두막집에 이 꽃들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무덤처럼 꽃이 꽃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꽃이 쌓여진 이루어진 이 무덤을 꽃매라고 불렀죠. 자, 그럼 하늘로 올라간 화심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죠? 네. 자, 화심이는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세상의 온갖 꽃들을 다스리는 그런 선녀였잖아요. 네.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가 하던 세상의 온갖 꽃들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럼 이 화심이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네. 자, 마을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꽃매 옆에다가 선녀와 이렇게 애절했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무덤 꽃매 옆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주었대요. 옛날에 물이 맑고 작은 그런 산에 나지막한 언덕으로 이어져 있는 경기도 화성에 가면은요, 꽃매라고 불리는 화산이 있대요. 지금은 정조 임금님 아버지의 눈이 있는 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참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군요. 네. 그럼 지금도 하심이와 어머니 선녀가 세상의 꽃들을 다스리고 있겠네요. 네, 그렇겠죠. 네. 우리 함께 꽃노래 한번 부르고 끝내죠. 네. 자,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노래 부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꽃이네요. 선생님,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옛 이야기 속에서 신화 꽃의 여신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다람쥐 할머니와 열매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제가 더듬은 것 같은데요. 잘했어요?